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신듀얼리티 느와르 애니에 나오는 기체로는 두 번째로 상품화된 길보우입니다. 첫 번째 데이지 오거가 나왔을 때는 애니가 시작도 안 했을 때라 뭔지 몰라서 안 샀는데 예고편을 보고 신기해서 길보우만 예약해서 받았네요. 최근에 디플에서 애니를 7화까지 봤는데요. 이 길보우가 더 멋진데 먼저 나온 데이지 오거가 주인공이더군요. H지급인데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라 부담이 되긴 했네요. 애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보우는 주인공이 타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카나타는 데이지 오거를 타고요. 애니 3화부터 나오는 흑다면이 이 길보우를 탑승합니다. 아직 본명은 공개 안 되어서 흑다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콕피트 부분을 열면 흑다면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피규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애니에서는 마치 샤아처럼 가면을 쓰고 오죠. 그렇다고 샤아와 아무로 같은 관계는 아니고요. 주인공인 카나타가 아무로라면 흑다면이 샤아 같은 느낌이다. 또 애니의 설정이 특이한 게 이 기체를 코피냐 부르는데 탑승자들도 전투가 아니라 A5 결정이라는 암석 최고라는 뭔가라 드리프터라고 부르죠. 거기다가 이 코피는 한 명이 탑승한다고 무조건 조종이 가능한 게 아니라 메이거스라는 AI와 교감을 이루어야 제대로 조종이 가능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길보우도 흑다면의 파트너인 슈네라는 메이거스가 이렇게 뒤에 탑승하는데 인간 취급 못 받는 느낌이죠. 마치 진짜처럼 이렇게 세워서 태우고 다닙니다. 킷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가 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왼쪽 어깨 아머만 진한 남색으로 되어 있고 손이나 프레임 같은 부분들은 거의 블랙에 가깝습니다. 조형은 일단 짜리몽땅합니다. 몸통도 앞뒤로 긴 형태를 하고 있고 팔은 평범한 듯하지만 다리는 거의 절반 접어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자쿠나 건담 같은 모비슈츠의 모습은 아니고 스타크래프트에나 나올 듯한 이미지이긴 하네요. 구성품은 보고 계시는 본체와는 대비되는 블랙의 라이플과 전용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호버 모드를 재현할 때 쓰는 발 부품이 좌우 2개 들어 있습니다. 손은 좌우 편손과 절반 정도 접은 왼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라이플용 손은 오른쪽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붙이지 않은 마킹실이 한 장 들어있고 다른 한 장의 스티커는 바디 부분의 디테일을 재현해줍니다. 마킹실은 습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왼손에 장착하는 에너지 블레이드용 이펙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헤드의 톱격에 같은 부분에 흰색 라인도 스티커를 붙인 거고요. 토끼기 같기도 하고 넥타이 같기도 하죠. 그리고 안쪽에 동력선 부분도 핑크색 스티커로 전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스티커 붙이는 것 중 가장 짜증났던 건 오른쪽 어깨의 미사일 포드인데요. 미사일 포드 커버를 열면 미사일의 포구가 보이는데 총 24개인데 각각의 포구에 작은 동그란 스티커를 붙이게 해뒀더라고요. 이거 붙일 바엔 부분 도색하겠다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자변기 느낌이지 않나요? 게다가 이 콕피트 뚜껑까지 열면 더 그 느낌이지 말아요. 팔은 제법 튼튼하지만 손목 부분이 볼 관절입니다. 다리는 무릎 장갑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종아리 부분을 펴주더라도 이 이상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일반 발파츠를 써서 접지를 하게 되고요. 호버 모드가 될 때는 종아리 뒤쪽 버니어를 올려주고 호버용 발파츠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연결 조인트가 기둥형이지만 끼우는 게 좀 뻑뻑하더라고요. 아참 폴리캡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립은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런너도 7장뿐이고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단지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었네요. 바로 등 뒤에 슈네가 탑승하는 컨테이너의 뚜껑 부분인데요. 위쪽은 상관없는데 좌우 커버를 끼울 때 뽀각 위험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른쪽 커버는 중간에 뽀각이 나서 순접한 후 겨우 끼웠네요. 화면 보시다가 바디의 그레이 부분 보이면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의 가동은 크게 방해되는 게 없어 팔 전체의 회전은 문제 없습니다. 어깨의 미사일, 포드도 스윙이 가능하고요. 콕피트 커버를 열면 안쪽의 운전석도 디테일 잘 살려놨더군요.
피규어를 끼워둔 상태라 잘 안 보이지만 피규어의 손이 닿는 부분까지 잘 구현해놨습니다. 저 손 아래의 동그란 부분이 코피를 조종하는 장치입니다. 안쪽은 사진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다리는 크게 움직일 부분이 없이 고관절 부분만 스윙되고요. 무릎 아래쪽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약간 확장만 됩니다. 상하체가 바로 연결되고 스커트가 없어서 상반신의 전도 부드럽고요. 조형 탓인지 크게 가동이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네요. 애니에서도 크게 포징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약간 개인용 탱크나 전투용 자동차 느낌이죠. 거기에 단순하지만 전용 베이스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에는 무기를 라이플을 쥐게 되고요. 왼팔에는 아까 보여드린 블레이드를 재현하는데 전완부 뒤쪽이 이렇게 개방됩니다.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의 사이즈가 다르죠. 이렇게 열고 숨겨져 있던 부분을 한번 더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 플로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이펙트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우면 에너지 블레이드를 재현하게 됩니다. 빈 사벨이나 히트호크 대신 이걸 사용하는데 애니에서는 아직까지 길보호에만 있더라고요. 종아리 뒤에는 머니어가 좌우 3개씩 달려 있습니다. 호버크래프트 모드가 되면 이걸 세우게 되고요. 이거 외에 특별히 설명할 게 없네요. 아직까지 애니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라 경계 전기 같이 되어버릴지 아니면 그 위로 흥할지 예상이 안 되네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 중이시면 한번 보시죠. 혹시라도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호버 모드일 때의 팔 파츠 교체만 더 해볼게요. 원래 있던 것 빼고 호버용으로 바꿔 끼워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호버 모드인데 이 상태로는 자립이 좀 불편하니 동봉된 베이스 사용하는 게 좋겠죠. 길보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애니가 더 유명해져야 다른 포핀들도 제품화될 텐데 과연 어떤 건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길보호 리뷰 영상을 많이들 보신다면 데이지 오거도 구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